안녕하세요. 올해 29 튼튼한 청년 박동원입니다. 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안의 막둥이 도련님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남자들이 엄지를 지켜 세울 만큼 훌륭한 놈도 하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어요. 바로 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형수님인데요. 그녀를 처음 본 건 10대 시절이었어요. 형과는 나이차가 거의 20살 가까이 나다 보니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그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모성애적 존재인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자였죠. 한창 혈기왕성할 때이다 보니 제 방에서 혼자 즐기다 그만 형수님에게 들키고 말았는데요. 형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시들어가던 형수님은 오히려 그 후 점점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채워주게 되면서 삭막하던 제 삶에도 사막의 오아시스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녀와 함께하던 날은 정말 코피가 팡하고 터질 뻔했습니다. 한 집에 지내는 사이라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놓고 보니 가히 장난이 아니었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그녀를 보았던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형은 제게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존재였죠. 그런 형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는 우리 집안의 공기와는 다른 온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우리 본가에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에 그녀가 들어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형수님이 될 사람이라고 인사하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죠. 형은 그녀가 가난한 집안의 장녀라며 조건은 별로지만 참하고 얌전해서 골랐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녀는 달랐습니다. 잔뜩 긴장한 탓인지 찻잔을 쥐고 있는 하얀 손가락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뗄 수 없었던 건 헐렁한 블라우스로도 채 감춰지지 않는 그녀의 굴곡진 몸매였습니다. 당시 한창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사춘기 소년에게 그녀는 단순한 형의 여자를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수줍게 웃으며 도련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학교 친구들이 말하던 자극적인 잡지 속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상하면서도 본능을 자극하는 묘한 분위기. 그녀는 일부러 몸을 움츠리며 가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도드라지는 풍만함은 제 시선을 올감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제게 반찬을 밀어주며 한참 클 때니 많이 먹어요 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조차 공부해라는 말만 하던 식탁에서 저를 온전히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한 눈길을 보낸 건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붉어진 귀를 들킬까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경한 호기심을 들킬까봐 말이죠. 형의 아내가 될 사람을 보며 가슴이 뛰다니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녀는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묵묵히 어른들을 모시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본가에 들를 때마다 그녀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신혼 초 형수님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형과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도하면서도 한구석이 쓰려오는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형은 밖으로만 돌았고 넓은 저택에는 형수님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가면 형수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느라 이마에 맺힌 땀방울,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 때마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옷가미로 드러나는 실루엣.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형수님이 걸레질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더군요. 땀에 젖어 얇은 티셔츠가 등과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깊게 파인 넥라인 사이로 희미한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몰랐는지 손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죠. 그 무방비한 모습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저는 마시던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 도련님 와 계셨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2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가며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형수님을 상대로 이런 상상을 하다니.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잔상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그 1미터의 간격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아찔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집안은 슬픔에 잠겼고 홀로 남겨진 저를 두고 형과 누나들은 거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형은 아직 어린 놈이 무슨 밖에서 사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형네 집, 아니 형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0 초반 혈기왕성한 대학생이 되어 형수님과 한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조카들은 삼촌이라며 저를 따랐고 형수님은 마치 친동생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형은 사업 확장을 핑계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밤이 되면 넓은 2층 주택엔 저와 형수님 그리고 어린 조카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 있었지만 아래층에서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 형수님이 거실을 오가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욕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늦은 밤 형수님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욕실 문틈으로 따뜻한 수증기와 함께 그녀가 쓰는 바디워시 향기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마주칠 때면 갓 씻고 나온 상기된 피부와 달콤한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은 집안이라 편하게 입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신 건지 아니면 저를 너무 편한 동생으로만 생각하신 건지 가끔 속옷을 챙겨 입지 않은 채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드라지는 작은 돌기나 걸을 때마다 출렁이는 묵직한 움직임을 보지 않으려 애쓰느라 저는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족으로 대했지만 저는 그녀를 점점 더 여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동거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수업이 없어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대청소를 하고 계셨죠. 1층 거실을 지나려는데 소파 위를 닦고 있던 형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은 편한 반바지에 목이 늘어난 면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기에 중력에 의해 쏠린 풍만함이 옷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황급히 눈을 피했겠지만 그날따라 저는 멍하니 그곳을 응시하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시선은 끈적하게 그녀의 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 도련님. 형수님이 당황한 듯 상체를 일으키며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제가 형수님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시선을 느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부엌으로 사라졌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들켰다. 라는 공포와 함께 형수님도 싫지 않았던 걸까?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의 눈빛이 예전처럼 마냥 다정한 누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제가 고개를 들면 흠칫 놀라며 시선을 거두곤 하셨죠. 그 미묘한 긴장감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없는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안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금기의 선을 넘고 싶은 욕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화창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학을 맞아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남자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할 수 있는 지극히 본능적인 행위였죠.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 속 영상에 집중하며 머릿속으로는 며칠 전 보았던 형수님의 실루엣을 겹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절정에 다다르며 형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 방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도련님, 점심 안 먹어. 이어폰 사이를 뚫고 들어온 짧은 비명.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를 돌렸고 거기엔 입을 틀어막은 채 새빨개진 얼굴로 서 있는 형수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이어폰에서는 적나라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형수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형수님은 쫓기듯 문을 닫고 사라지셨습니다. 쾅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필이면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들키다니. 하지만 수치심 뒤로 기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봤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아니라 수컷으로서의 제 모습을 말입니다. 터질 듯 팽창해 있던 그 모습을 그녀의 눈동자가 담았다는 사실이 제 몸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야 삼촌, 밥 먹어. 라고 부르는 조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내려갔죠. 식탁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형수님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묵묵히 밥만 떴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건네주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수님은 저를 피하면서도 제가 시야에 들어오면 묘하게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형은 장기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일찌감치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뻑뻑.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노크 소리. 도련님 자요? 물기를 머금은 듯한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형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 특유의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많이 놀랐죠?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문을 잠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럴 수 있죠.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위로하듯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죠. 침대 매트리스가 그녀의 무게만큼 푹 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그녀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수님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억눌러왔던 어떤 갈망이 뒤섞인 눈빛.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던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그거 보면서 혹시 내 생각했어요? 제 이름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정숙한 형수님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 하지만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했어요. 아주 많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형수님 생각만 했어요. 제 고백에 형수님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입술 사이로
믿기 힘든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그랬다면 미친 거겠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그녀가 제 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도련님, 동원아.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목격했던 그곳이 다시금 부풀어 올랐고 형수님은 놀라면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끌어안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녀는 10년 넘게 형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소리에 묻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지만 가장 애절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도련님 정말 훌륭해요. 그런 말을 속삭이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주체할 수가 없이 달아올랐죠. 부끄러운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저를 계속 원하는 형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형수님과 저는 그날 함께 별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형이 없는 날이면 혹은 형이 잠든 늦은 새벽이면 형수님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대담하게 그녀가 있는 부엌으로 가 뒤에서 껴안기도 했죠.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찾았고 저는 그녀에게서 첫사랑의 환상을 완성했습니다. 형수님은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형수님을 상상하며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운 것도 참아가며 말이에요. 도련님이 뭐라도 더 해주고 싶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니 괜찮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도 했지만 그런 감정이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깊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이제 밥벌이하니 나가 살아라. 며 등을 떠밀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들킬 위험도 커져갔으니까요. 의사 가기 전날 밤 형수님은 마지막으로 제 방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애정이 남달랐던 우리는 긴 포옹과 입맞춤으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나를 다시 살아있는 여자로 만들어줘서. 형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최고의 첫사랑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집을 나와 오피스텔로 이사한 첫날, 텅 빈 방에 누워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향기, 부드러운 피부, 나를 바라보던 그 촉촉한 눈동자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본가에 갑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스쳐 지나가는 손끝, 찰나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형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 형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열린 문틈 사이로 시작된 우리의 비밀은 이 집의 벽지 속에 마루 밑에 영원히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견딜 수 없이 그리워지는 날, 저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아니 나의 여자였던 당신에게 말입니다.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